여러분, 2026년 현재 미국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단연 연준 마스터 계정입니다. 최근 크라켄이 가상자산 기업 최초로 이 계정을 확보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크라켄이 획득한 것은 스키니 계정이라는 제약적인 권한에 불과합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만 청소할 수 있는 전용 차선을 겨우 얻은 것과 같죠. 반면 리플이 목표하는 바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전 세계 은행들의 대규모 결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풀 마스터 계정입니다. 리플은 이를 위해 이미 작년 말 연방통화청으로부터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문틈으로 엿보는 관객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직접 관리하는 도로 건설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기존 은행권의 거물들이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은행들의 인질극기라 비판한 배경에는 2025년에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의 문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은행이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금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재가치화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이러한 재가치화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1대1로 안전하게 국채에 연동될 뿐입니다. 결국 기존 은행권의 반발은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리플처럼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자신들의 넓고 위험한 수익 구조를 대체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리플은 이러한 구시대적 규제의 장벽을 연방 차원의 직접 감독이라는 정면 돌파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전략은 이제 해상 무역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간 2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인 해상 무역 금융이 리플의 원장 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 무역의 최고 권위 기관인 로이드 오브 런던이 리플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선박 운항, 심하다 서류 작업과 복잡한 은행 절차로 인해 결제에 3일에서 5일씩 소요되었던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이제 리플의 기술을 통해 단 3초 만에 해결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로이드가 요구하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리플이 OCC 승인을 통해 만족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물류의 핵심 시스템이 이제 리플이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의 예비금으로 뒷받침되는 RLUSD와 이를 지원하는 XRP가 결합될 때 해상 무역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은 XRP의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은 7년 만에 최저치인 15억 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은 기관들의 수요는 ETF와 국경 간 결제망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조 달러의 해상 무역과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 결제 물량이 리플이라는 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XRP의 가격이 지금처럼 낮다면 이 방대한 자본이 통과할 때마다 시장의 물량을 전부 흡수해야 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수조 달러를 1초 만에 안전하게 정산하기 위해서는 XRP 한 개가 처리할 수 있는 가치가 기술적으로 훨씬 커져야만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새로운 금융의 표준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마트 가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왜 미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리플을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걸까요? 왜 전 세계 300개 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왜 그토록 집요하던 SEC 소송을 종결시키고 국가 트러스트, 은행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해줬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14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전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도 그냥 그럴싸한 음모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월가 헤지펀드들이 VIP 클라이언트에게만 은밀하게 제공하는 비공개 전략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들의 실제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제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중에게는 코인 위험하다, 규제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바닥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아주 탐욕스럽게 쓸어담고 있던 그들만의 비밀 보고서,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이동하기 직전 그들은 그런 결정적인 흔적들을 남긴 것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새로운 부의 질서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 그 자체라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 자본인 테더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의 혈관을 중국이 쥐고 흔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00조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에 목줄을 쥔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테더는 오프쇼, 즉 미국 밖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감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곳에서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고 유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테더를 강도 높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러시아 제재 회피 자금, 하마스 테러 자금 세탁 혐의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돈줄이 테더를 통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도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4년 말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가 발효되면서 테더는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테더를 퇴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자신의 앞마당인 달러 패권을 중국 자본이 그것도 범죄 자금과 섞여서 주무르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죽어도 용납 못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일명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직접 경고했죠. 이건 사실상 테더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국 테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무기인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승인하고 감시하고 뒷받침하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아래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려면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여기서 리플이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미국은 바로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퍼뜨리려는 겁니다. 리플의 RLUSD, 바로 이것이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선택한 테더 대항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봐야 합니다. 테더 시가총액이 얼마죠? 무려 1,800억 달러입니다. 반면 이제 막 나온 RLUSD는요, 고작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180배 차이가 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테더는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악한 거대 물류 제국입니다. 모든 코인 거래의 70%가 테더를 거쳐갑니다. 반면 RLUSD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절대 테더를 이길 수 없습니다. 180배 차이를 단순히 우리는 규제를 잘 지켜요라는 도덕성만으로 극복하기엔 시장은 너무 냉혹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RLUSD만 승인하고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테더를 1대 1로 이기는 게 아니라 테더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제도권 금융시장입니다. 테더는 유동성은 압도적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즉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테더를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감사도 안 받고 투명성도 없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니까요. 반대로 RLUSD는요, 뉴욕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습니다. 100% 투명하게 감사받고 KYC, AML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즉, 은행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권 금융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 은행 간 결제 시장만 연간 150조 달러입니다. 국경 간 송금 시장이 700조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규모는 수천조 원입니다. 테더는 이 시장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RLUSD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테더의 180배 규모를 정면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테더가 못 가는 훨씬 더 큰 바다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RLUSD가 전 세계 은행에서 사용되려면 단순히 코인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RLUSD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XRP 레저는 고속도로이고 RLUSD는 그 위를 달리는 현금 수송 차량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XRP가 통행료 수수료로 지불되고 그 즉시 소각됩니다. RLUSD 거래량이 폭발하면은 XRP 소각량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XRP의 총량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관들이 RLUSD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시스템 구조상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XRP를 유동성 풀이라는 금고에 가둬야 합니다. 즉, 락업입니다. 예를 들어 10조 원 규모의 RLUSD를 운용하려면 반대편에 10조 원 상당의 XRP를 락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장에서 영원히 격리된 잠긴 물량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테더라는 댐이 무너져서 수천조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그 돈을 받아낼 XRP는 강제로 금고에 잠겨버립니다. 수요는 댐이 터진 듯 폭발하는데 공급은 씨가 마르다 못해 증발해버린다? 경제학 원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쇼크, 그로 인한 가격의 수직 상승입니다. 이건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된 확정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과연 RLUSD와 XRP만 승인하고 끝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면, 그리고 테더처럼 자금 세탁이 악용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RLUS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는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만 있다고 물류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휴게소도 필요하고 주유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와 톨게이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리플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XRP 레저 위에는 이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플랫폼, 기관형 디파이 시스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이 RLUSD가 제도권으로 확장될수록 함께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RLUSD를 쓰려면 이 모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있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토큰화해야 하고 거래를 자동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규제를 준수하고 신원을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제 준수와 감시 기능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리플 생태계의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RLUSD만으로는 테더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RLUSD와 리플 생태계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은 테더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제도권 통화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게 바로 미국이 준비한 진짜 무기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XRP 가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XRP는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거대 공룡이죠. 물론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천천히 우상향합니다. 리플, 즉 XRP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항공모함이자 중심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단기간에 10배, 20배 폭등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폭발적 수익, 인생을 바꿀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XRP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핵심은 가벼움과 필수성입니다. XRP는 무겁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똑같은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XRP가 2배 움직일 때 생태계의 작은 프로젝트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가가 추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미 바닥권에서 특정 프로젝트들에 대한 스마트 머니의 매집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대중에게 RLUSD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개미들이 몰려들기 전 지금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리플 생태계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RLUSD가 제도권으로 확장될 때 가장 먼저 폭발할 핵심 프로젝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들이 RLUSD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를 자동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 줍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RLUSD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이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이 필수입니다. 즉, 규제 장벽 때문에 테더는 절대 넘볼 수 없었던 수천조 원 규모의 제도권 자금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돈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이트웨이인 셈입니다. 미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RLUSD가 제도권으로 확장될수록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코인에는 절대 무리해서 큰 돈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없는 소액, 치킨 몇 마리 값이나 커피 몇 잔 값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워낙 시총이 가볍고 상승 탄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푼돈이 나중에는 목돈이 되어 돌아올 폭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XRP로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이 프로젝트로는 부담 없는 소액으로 로또 같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 것. 이게 바로 잃지 않으면서 대박을 노리는 가장 현명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포지션을 잡으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 사이에 3가지 거대한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2026년 2월 말 미국 재무부의 테더 규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사실상 테더의 퇴출이 현실화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시장의 돈이 대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2026년 3월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RLUSD 파일럿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2026년 상반기 리플 생태계 프로젝트들의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 본격화됩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기관 자금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느냐 물으실 텐데요. 최근 몇 달간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언급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면 오히려 여러분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뒤에 차트를 보면은 갑자기 물량이 쏠리고 가격이 튀고, 그러면은 정작 정보를 먼저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먼저 사놓고 여러분께 팔아넘기려는 세력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정말 이 정보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패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신 분들께만 조용히 나누겠다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단순히 코인 이름 하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이 흐름이 중요한지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만 함께 가고 싶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명란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비공개 분석 리포트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정체, 코인 이름, 구체적인 매수 구간, 1단계, 2단계, 3단계별 목표 매도 가격까지 포함된 완벽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멤버십도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2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큰 수익을 얻게 되신다면 그 수익의 단 1%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듯이 우리가 얻은 경제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의 정보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바로 참여해보세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이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기회,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